안녕하세요. 시공자 이팀장, 빌딩대학의 김동혁 총장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석촌호수공원에 나와 있는데 네. 여러분 보이세요? 뒤에 저 놀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일할 게 아니고 지금 놀러 가고 싶습니다. 보이시죠? 자, 바로 롯데월드가 보이는 여기 석촌호수에 나와 있는데, 자, 이 근처에 좋은 매물이 있다고 해서 나왔거든요. 일단 이 주변 상권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쪽에 있는 상권 같은 경우는 대형 커피숍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친숙한 투썸플레이스, 스타벅스, 그리고 커피빈, 엔젤리너스 네. 이런 커피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칸만 뒤로 가면 또 어떤 상권이 펼쳐지냐면 이 라인 같은 경우는 1층, 2층에 음식점들을 깔끔하게 넣어놓고요. 위층에 오피스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피스와 기본 커피숍 상권이 이렇게 적절히 섞여 있는 라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 또 매각사례 좀 알아봐야겠죠? 주변에 매각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인근으로는 평당 8,700에 78억에 네. 이제 작년 11월에 매각된 게 있어서 지금 작년부터 이곳까지는요 8,000부터 8,900, 9,500 이렇게 쭉 금액이 올라오고 있는 블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그 좋은 건물 저희가 이제 직접 보러 가봐야겠죠? 저희가 건물 앞으로 가서 건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봐야겠죠? 네. 오늘 건물의 토지 정보 어떻게 될까요? 대지는 61.95평이고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석촌역에서는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고 도로는 6m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연면적으로는 155.3평이고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고요. 준공은 1986년에 했고 가볍게 리모델링을 2016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법정으로 3대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승강기는 따로 없습니다. 오늘 건물의 금액은 60억입니다. 60억이요? 네. 네. 자, 그럼 임대 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는요, 지하 1층은 배달 전문 음식점이 사용하고 있어서 1,000에 110만 원을 내고 있고요. 네. 1층은 이자카야가 쓰고 있습니다. 3,000에 300만 원, 관리비 25만 원으로 굉장히 성업 중입니다, 여기는. 네. 그리고 위에도 음식점이 쓰고 있고 2,000에 250만 원, 그리고 위에는 주택 4가구씩 3,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2,000에 190, 그리고 4층은 2,000에 160으로 쓰고 있고요. 주인분께서 2층을 명도해 주실 수도 있다고 하니 상가주택을 찾거나 근생 건물을 찾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도에서 딱 귀를 아마 쫑긋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건물에 대한 정보는 들어봤으니까 리모델링 솔루션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저희 대표님 모시고 리모델링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네. 자, 대표님 보니까 16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간단하게 가볍게 했다고 하는데 어떤 거 리모델링을 한 걸까요? 둘러봤는데요. 네네. 건물 지금 되게 잘 최적화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네. 기존의 공용 계단을 조금 개조를 해서 2층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계단을 좀 만들어 놨고요. 네네. 그리고 3층, 4층은 주거 공간, 네. 그리고 지하하고 1층도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1층, 2층, 그리고 지하가 되게 활성화가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예쁘게 잘 돼 있으니까 보시다시피 3, 4층이 조금 특색은 있지만 예쁘지 않잖아요. 3, 4층을 주거 공간으로 그냥 살기 좋게, 물론 지금도 주거지만 좀 더 쾌적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직접 거주를 하시면서 밑에 월세를 받는 그런 구조로 딱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최상층만 주거로 이용하시고 3층은 근생으로 바꾸셔도 되고 또 3층은 또 주거로서 월세를 받으셔도 되고 그런 방향이 또 있으시고, 사실은 뭐 안 들어오실 거다라면 전체 월근생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네네. 네, 그러면 리모델링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외관을 좀 어떻게 네. 바꾸면 좋을지. 네. 3, 4층이 딱 답답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예, 3, 4층 시원스럽게 통유리 해서 가시성 있는 리모델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통유리로 가시성을 높이는 디자인을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러면 1층에 지금 이자카야가 운영 중인데 이 있는 상태로도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여기는 명도가 돼야 엘리베이터가 적합한 위치에 들어가요. 네, 물론 명도가 안 돼도 들어는 가지만 네. 이왕이면 어색하지 않은 적합한 위치에 넣어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명도가 완벽히 돼야 적합한 위치에 들어가는데 네. 항상 뭐 그렇게 완벽한 위치에서 제가 리모델링 공사할 수 있나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외장을 이렇게 좁은 골목에서는 제가 통유리를 권장드리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못 넣는다는 전제하로 지금은 3, 4층 활성화 방안을 저는 그냥 통유리
통유리 이유는 뭐냐면은 밑에서 3층까지 걸어 올라가기 위해서 흡입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통유리로 마감을 생각하고 공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주신 솔루션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엘리베이터랑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네. 그냥 외부만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비용이 어느 정도 좀 들게 될까요? 사실은 엘리베이터 안 넣고 지금 상태에서 리모델링 해오는 거는 외관만 봤을 때는요 뭐 1억 5천 수준으로 깨끗하게 통유리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3, 4층이 내력벽이다. 네. 주거 공간이니까 아. 내력벽일 가능성이 크죠. 네. 내력벽이다 하면 거기에 철거와 구조 보강 비용이 한 층당 한 5, 6천 정도 계산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전체 공사비가 3억 정도. 3억 정도. 엘리베이터 안 넣는 조건으로 3억 정도. 네. 이 정도 생각하고 리모델링 공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더 비용이 조금 더 들겠어요. 구조 보강이. 그렇죠. 아마 한 2억, 구조 보강 플러스 2억, 전체 내진 설계 적용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여기 상황은 저층부가 좀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 관점을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만약에 이렇게 리모델링 하게 돼서 위에 상층부를 지금 근생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추천하시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피스는 당연히 들어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청담에 있는 이상 이자카야 같이 유명한 이자카야들은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협의를 해서. 그래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분들을 위로 올리고, 왜냐면은 통유리면은 사실 확실히 더 네, 네. 가시성이 좋으니까. 그리고 1, 2층을 베이커리 카페로. 너무 좋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건물 자체에서 아예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건물에 들어오면 그냥 나갈 다 수 싹 없다. 즐기고 나가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이제 대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탁상 감정이 50억 정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법인이 신용을 포함했을 때는 한 43억에서 45억 정도. 네. 차주의 신용 그리고 법인의 재무제표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45억 정도가 최대로 받을 수 있고, 여기서 혹시 내가 공동담보로 넣을 게 있다 라고 하시면 추가로 담보 제공 시에는 실투자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실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한 15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수익률 낮은 건물 매수해도 되냐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이거에 대해서 언젠가는 언급해야 되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도 안 나오고 지금 시중은행이 금리를 점점점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건물을 사는 게 맞냐, 저한테도 너무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꼬마 빌딩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지만 집가 상승이 그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보는 건물들이, 제가 특히나 소개해드리는 건물들은 명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건물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애매하게 낡은 근생들로 차 있는 것보다 한두 칸 비어 있어서 명도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신축같이 임대료를 받게 되면은 사실 그만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책도 없어요. 꼬마 빌딩을 아직까지도 2022년 올해에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물들을 사게 되시면은 내 자산을 안정자산으로 확실하게 보유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두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질문 중에요. 꼬마 빌딩, 그 다음에 아파트 투자, 그 다음에 분양 상가 중 어떤 투자가 좋을까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 대표님 입장에서 꼬마 빌딩이죠, 당연히. 꼬마 빌딩, 네, 네. 이유는요? 분양상가 분양을 딱 받아서 주변 상권 이 건물 어떻게 못해 활성화를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년 20년 흘러가고 상권 활성화되고 결국은 활성화되지 못하는 지역들도 많고 그 피해가 되게 있어요, 분양형 상가들. 그래서 분양형 상가는 일단 첫 번째로 제외. 그럼 아파트는요? 아파트는 고점 찍은 것 같아서. 명쾌하게 고점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꼬마 빌딩은 제가 뭔가 수술해서 제가 이거를 살릴 수 있겠다는 어떤 가능성. 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이거 엄청난 메리트인데. 그리고 본인 아파트들 저는 고점 찍었다, 불안하시다 라고 하면 빨리 내놓으시고 오셔야 돼요. 네, 갈아타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자,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자, 과연 셋 중에 어떤 투자 추천하세요? 분양상가 같은 경우는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물리면 분양상가는
이 자금이 환금되는 환금성이 너무너무 떨어져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5억 이내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경기권을 들어가기 싫고 서울권 건물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딱 말씀드려요. 제가 아파트를 중개하진 않더라도 아파트 한번 돌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더 트레이딩 하시고 시드머니가 8억에서 10억은 있으셔야 조금 더 사기가 용이하시다, 건물을. 근데 내가 가진 현금이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서울, 경기를 가리지 마시고 입지 좋은 땅을 사서 이제 시공자 대표님한테 가서 리모델링 대수술 끝나고 그리고 이거를 리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시드머니는 100% 2배 이상 뛰어 있습니다. 시세 차익도 또 이제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건물을 추천하시는 강력한 한방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검은 패딩을 입을 때 정장에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추리닝에도 입을 수 있잖아요. 네. 건물은 기본적으로 활용성이 너무 좋아야 돼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주택 부분을 주인께서 명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활용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매한 입지에 근생 건물을 찾느라 발품 팔지 마시고 여기를 근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내가 상가주택으로 쓸 수 있으니 이 건물을 보시고서 내가 맞는 용도로 적합하게 상담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린다. 이 건물은 검은 패딩 같은 건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건물은 검은 패딩이다. 네, 오늘도 명언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총장님과 저희 대표님 모시고 건물 또 보고요. 그에 따른 솔루션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현장들 방문해서 좋은 건물 계속 소개해 드릴 거고요. 또 리모델링 솔루션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나도 내 건물 좀 내놓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팔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직접 현장 찾아가서 솔루션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앞으로 올해도 여러분들께 더 많은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로 시공자로 문의 주시고요. 이 건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총장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